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미국 취업하기 브이로그 1편에서 CPT랑 OPT랑 스템 OPT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 이제 후기담과 어떻게 잡을 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력서 이제 적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게 됐고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력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일한 지 4년 차인데, 저는 매년 가는 모집 리크루터로서 저는 이제 매년 대학교에서는 취업 박람회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얻는 꿀팁, 그 다음에 회사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질, 이력서에서 어떤 점을 이제 적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간단하게 켜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댓글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대충 정리를 해놓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한국 이력서와 비교해서의 미국 이력서, 그 다음에 이제 do's and don't, 세 번째는 이력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본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다음 화면에 보이는 두 사진은 왼쪽은 한국 이력서이고 오른쪽은 미국 이력서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참고를 해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일단 한국 이력서에 비해서 미국 이력서는 사진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필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나 인적사항, 그 다음 키 몸무게 등은 절대 기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에는 따로 포맷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글씨체나 아니면은 글씨 크기를 조정해서 자유롭게 이제 형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이력서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시는 분들은 한국 주소를 적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보통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현지 주소를 기입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한국 이력서처럼 직책명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책명이라는 것은 한국 이력서에서 보면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A라는 직업에서 일을 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B라는 직업에서 일을 했다, 이런 직책을 나열하잖아요. 미국은 직책을 나열하면서 이제 도중에 무엇을 했는지 자기 직책을 설명해내고 직무를 설명해내고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국 이력서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한국처럼 저는 태어나서 무엇을 했고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고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이력서 중에 찾아보니까 희망 월급을 기재하는 이제 그런 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이력서는 희망 월급을 처음에 기재를 하지 않고 면접으로 갔을 때 면접관이 이제 희망 월급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기재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언어 자격증 기재를 필수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득한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기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점은 do's and don't. 그래서 미국 이력서에서 작성해야 될 점과 작성하면 안 되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do's에서 일단 처음에 보시면 이력서는 짧고 간결하게, 자기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두 장이 넘어버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는 내용만 써서 할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포맷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워드 다큐멘트 이런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포맷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포맷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서체에 맞춰서 글씨 크기를 직접 조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professional email address,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면은 어렸을 때 왜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 대충 만들었잖아. 해피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든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은 무조건 자기 이름에 맞춰서 sophie.park@gmail.com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한 것을 사용할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 교정을 꼭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메리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법 교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띄어쓰기나 문단 나누기, 그 다음에 주제마다 여백이 충분히 나누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액션 월드를 사용할 것. 이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치나 데이터 기재 시 숫자 사용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3년간의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3라고 THREE 3라고 하기보다는 숫자 3을 이용해서 3 years of experienc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추천을 드린다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제 do's에서 아까 액션 word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한 거는 액션 verb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자기가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러면은 I did a project 아니면 I led a project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coordinated, operated, organized, produced, planned, programmed 이런 식으로 action verb를 사용해서 적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프로젝트를 만약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시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 started a project, I finished a project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I created a design for the project 아니면 I engineered the project, I formulated, launched, initiated 이런 식으로 action verb를 따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변화시켰거나 향상을 시켰을 때는 I changed something on the project 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기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I integrated, 통합시켰다, I influenced, 영향을 시켰다, modified, redesigned, rehabilitate, update, upgraded, improved 이런 식으로 action verb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는 action verb 이제 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 이력서를 적을 때는 간단하게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I did a research 이거보다는 어떻게 리서치를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어떤 거에 관해서 리서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이거를 간단하게, 간결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섹션은 이력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don't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봤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대학교에 지금 모집하는 리크루터로 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모집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력서가 너무 길면 잘 안 읽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분량은 너무 길지 않게 적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모집 공고와 상관없는 직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는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는 모집을 공고하는데 여기다 대고 고등학교 때 했던 베이비시터 잡을 기재할 순 없잖아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정말 관련 없는 것들은 직종을 기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 설명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화면에 보이는 Senior Associate Software Engineering 이거는 다른 회사에 있는 모집 공고를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esponsibilities 밑에 보이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As a senior associate software engineering applications, you will be responsible for requirement analysis, design, development, testing. 여기 있는 그대로를 copy and paste해서 이력서에 적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을 자기 말대로 paraphrase해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번 거는 관련 없는 취미나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 없는 취미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이비시터 이런 거 있죠. 완전 진짜 관련 없는 거는 기재를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적지 않는다라고 해놨는데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 월 다큐멘트, 파워포인트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제 월 다큐멘트를 어느 정도 잘한다, 파워포인트 잘한다. 굳이 이력서에 적을 게 없다면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력서에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글씨 양식과 크기를 섞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글씨 크기나 서체가 2가지 이상 섞이게 되면 처음에 딱 한눈에 이력서를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고 형식이 약간 어수선해 보이기 때문에 impressive한 레즈메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씨 양식이나 크기는 통일시켜서 2가지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 이력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9가지 정도의 양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job objective. objective라는 영어 단어의 이제 한국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이나 목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해야 될 의미는 희망 직종을 적는 건데,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일을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일했던 경력을 서술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as a project engineer with 3 years of experience. 3년간의 경력이 있는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to become a project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건설 업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간단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미국 이력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는 이제 그 element 요소가 job objective가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로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은 정확하게 personal information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만약에 이름이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 이름이라면 영어로 이름을 기입해도 상관이 없고 주소는 한국 주소보다는 미국 주소를 기입하는 편이 좋고요. 이메일은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런 유치한 내용의 이메일보다는 좀 약간 프로페셔널한 자기 이름이 들어간 sophie.park@gmail.com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전화번호도 한국 전화번호보다는 미국 전화번호를 해야 되고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옵션인데 이제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아니면은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그 다음에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거를 이제 링크해가지고 이력서에 적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미국 이력서에선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입할 내용은 education인데 최종 학력을 적는 란이 한국 이력서처럼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학사면 학사, 석사면 석사학위 이렇게 최종 학력을 학교 이름, 전공, 졸업 연도를 적어주고 학점이 만약에 이제 미국은 학점이 보통 4.0 기준이에요. 한국은 4.5지만 그래서 학점이 만약에 3.6 이상이다. 학점이 좋은 편이라면 학점을 기재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성적 상위 졸업자 등급이라고 해놨는데 미국은 숨마 쿰라우데 그 다음에 뭐 쿰라우데 이런 식으로 성적 상위인 사람은 졸업할 때의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런 학위 이제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기입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education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은 work experience라고 이제 이력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란이 되겠죠. work experience에는 최근에 일한 곳부터 과거에 일한 곳까지 시간 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최근 것부터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은 보통 과거에 있는 걸 먼저 서술하고 최근을 마지막에 적는데 미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작년에 어디서 일을 했다 하면 작년 거 먼저 적고 3년 전 걸 그 다음 밑에 적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연도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고 직종을 뭐 했는지 직무는 어떤 걸 했는지 근데 한국처럼 간단하게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salesperson 판매를 했다면 판매를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그런 데이터 수치가 있다면 판매를 30% 촉진시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회사나 팀에 공헌을 했는지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적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certificate 아니면 certific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있는 사람은 기입을 하는 건데 한국처럼 언어 자격증을 따로 적지 않기 때문에 토익이나 토플을 적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project management 자격증이 있거나 수료증이 있다 하면 적어주시고 친환경 건축 자격증 저는 이제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그 다음에 수료한 기록 연도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섹션은 qualifications/skills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 건설에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죠. 뭐 CAD나 라이노나 스케치업 이런 식으로 그런 소프트웨어가 뭘 할 수 있는지 기재를 해야 되고 분야별로 또 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잘하면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적어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발표를 잘한다거나 대인관계가 좋다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아니면은 leadership, 자기가 뭐 팀에서 리더였거나 어떤 중요한 그런 팀의 공헌을 하는 일을 했다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key skills를 보면은 marketing, project management, budget planning, social media planning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그런 장점을 기술을 하는 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적는 경우에는 본인 직종에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스킬을 나열해서 적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섹션은 language, 언어 부분인데 미국은 보통 한 가지 언어인 영어밖에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미국어 둘 다 이제 영어 둘 다 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bilingual인 사람은 두 가지를 이제 구사한다고 꼭 적어주시고 자기가 영어나 스페인어 아니면은 불어, 독일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지 간단하게 intermediate, 중간 정도, advanced, 아주 잘한다, beginner 이런 식으로 구사를 이제 한다고 이력서에 간단하게 이제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적는 이력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extracurricular activities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봉사활동이나 교내 클럽 참여를 얼마 정도 했는가를 적어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봉사활동이나 교내 클럽에서 맡은 직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All Nations 클럽이라고 국제학생 클럽에서 부회장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책과 기간,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 도시에서 굉장히 크게 주최하는 푸드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300명이 오는 이벤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organize하고 coordinate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하는 봉사활동이 자기 과에 관련된 거라면은 굉장히 플러스고 그게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섹션은 이제 교내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교내에서 했던 그런 우등생을 받았다. 그럼 그걸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뭐 대학교에서 우등생 명단에 기재가 된 적이 있다면 얼마 정도 이제 횟수를 기록을 해주시고 연도를 기재할 것,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간단하게 뭐 어떤 스피치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아니면 토론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력서의 제일 끝부분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굳이 없으시는 분들은 안 적어주셔도 되지만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가지 이력서 양식은 제가 이제 월 다큐멘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양식을 발췌를 해서 온 건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딱히 형식의 이제 포맷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이력서 양식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거는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름 부분은 그 두 번째 양식에서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objective라고 목적, 목표 아까 이제 커버해드린 내용은 여기 두 번째 양식에서는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experience는 첫 번째 이력서에서는 중간에 있지만 그 두 번째 이력서에서는 제일 처음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력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양식을 따로 자기가 포맷을 하셔서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드린 8가지, 9가지 내용이 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이력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한에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